등차 수열 보자. 개념은 심플하게. 자,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열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항을 쭉 나열하게 됐을 때 차이가 같다. 그 차이가 뭐다? 똑같으면 공차 그런 거지. 공통된 차이다. 그래서 공차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D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일반항은 어떻게? A 더하기 n-1D 이런 식으로 외워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죠?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쵸? D씩 더해져 가다 보니까 가운데 숫자, 이 가운데 숫자는 양쪽에 있는 이 숫자의 합의 절반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B는 A 더하기 C다. 이게 더 많이 쓰이지, 그치? 이렇게 쓴 게 더 많이 우리가 풀이할 때 쓰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이 이루는 게 세수다 그러면 가운데 숫자를 A로 잡고 하나 D만큼 잡고 하나는 D만큼 크다라고 잡으면 되고 네수라 그러면은 차이가 2D가 되게끔 A에서 D 빼고 D 더하고 3D 더하고 3D 빼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되는데 보통 1번 정도만 문제로 나오게 되지, 그치? 4개짜리는 거의 나오지도 않는다 라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그냥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 아마 다 해봤던 걸 거야. 해봤던 거라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 자, 3단함수에 비해서 여기 뭐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조금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하기 좀 편할 거야.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4다.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해요? A 더하기 n-1D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래서 -4n 더하기 34.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까 0보다 작다 그러면 되고 4n은 34보다 크니까 n은 얼마가 돼요? 8점 얼마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9번째 항이 되더라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제 이것도 기억만 되살리고 밑에 두 개를 풀어보는 거야. 시간이 좀 되니까. 자, A1과 A5가 10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첫째 항은 A라고 잡으면 되고요. 다섯 번째 항은 누구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쓰면 되겠지.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4D로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4D다. 그러니 10이다라고 쓰면 되고. 그럼 2A 더하기 4D가 얼마가 돼요? 12. 그래서 A 더하기 2D가 얼마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라고 써요? 여기 A2, A3, A4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 3A 더하기 6D가 되는 거죠. 자, 3으로 묶어주니까 A 더하기 2D가 되는 거죠. 이때 A 더하기 2D가 얼마다? 6이라고 되겠다. 따라서 18. 이렇게 답이 3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자, 밑에 2번하고 5번을 먼저 풀어보세요. 2번, 5번 풀어보고 밑에 3번, 6번을 이렇게 풀어봐. 3번, 6번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밑에 4개 풀어보세요. 자,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잖아, 그지? A10이 뭐예요? A 더하기 9D, A3가 A 더하기 2D, 그놈이 28이다. 7D가 28이니까 D 값이 얼마? 4.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A11에서 A3을 뺐더니 4가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n-1 곱하기 4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A11에서 A3을 뺐더니 4다. 당연히 공차가 현재 얼마죠? 4이기 때문에 점점 숫자는 커질 거야. 커지긴 커지는데 A 값이 음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A11에서 A3을 뺐더니 4가 된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A 더하기 얼마? D, A 더하기 2D. 자, 만약에 둘 다 양수였다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 절대값에 있는 값이 둘 다 양수였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8b가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한 공차값에 오류가 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무슨 말이다? 얘가 음수가 될 거고 얘가 양수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됐니? 자, 그래서 왜냐면 공차가 4기 때문에 공차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아마 양수일 거야. 자, 그러면 a 더하기 10t가 되고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a 더하기 2d 이놈이 4가 되겠지. 그럼 2d 플러스 12d가 4가 되죠. 자, 그럼 얘가 4잖아. 자, 그러면 2a죠, 2a. 그럼 2a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34가 되겠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0이다. 자, 이 값이 마이너스 22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A15 값 찾을 수 있겠지? A15는 마이너스 22 더하기 여기에다가 14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n에다가 15 대입하니까 14 곱하기 4 마이너스 22 더하기 56 얼마가 됩니까? 얘가 34? 이렇게 되네, 그지? 다음 보도록 할게. 5번.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절대값 나오잖아. 절대값 나오면 이거는 공차가 음수가 되거나 첫째 항이 음수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 절대값을 안 주지. 둘 다 양수면 굳이 뭐하러 절대값을 주겠어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하면 돼. 다음에 5번. 자, 5번은 세 양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세 양수 A, B, C구나. 양수 A, B, C. 자, 그 이유는 A, B, C가 전부 다 뭐에 해당돼서 그런 거야? 진수에 해당돼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지? 자, 그리고 A, B, C의 곱은 81이다라고 돼 있네요. 이때 요거 구하세요라고 했어.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여기서 이거를 뺀 값이나 여기서 이걸 뺀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공차가 같은 거니까. 따라서 로그 3 b에서 로그 3 b에서 로그 3 a를 뺐더니 얘가 1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로그 3 a분의 b가 1이 돼. 따라서 a분의 b는 3이 됩니다. 1이 아닌데? 미안. 쏘리. 자, 그 다음에 얘가 누구랑 같죠? 여기서 이거를 뺀 거랑 똑같겠지. 1에서 누구를 뺀 거다? 로그 3b를 뺀 거랑 같을 거고요. 다시 여기서 이걸 뺀 거겠지, 그렇지? 로그 3c에서 2를 뺀 거랑 같을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고 여기서 이걸 빼고 여기서 이걸 빼고 뺀 게 서로 같을 거다. 자, 그러면 로그 3a분의 b는 자, 요게 뭐가 되죠? 로그 3의 3이지. 자, 얘도 로그 3의 3이다. 자, 그러면 로그 3의 얼마? 2분의 3이랑 같고요. 로그 3의 3분의 7이랑 같겠지. 자, 원래는 등차 중항을 적용해도 돼. 근데 이제 이렇게 항이 4개다 보니까 굳이 등차 중항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공차가 같다로 푸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A분의 B는 B분의 3이랑 같고 3분의 7이랑 같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이용해 주니까 뭐가 나오지? BC의 곱이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A, B, C의 곱이 81이니까 요 BC 곱이 9가 돼서 여기서 A 값은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그렇죠? A 값은 9가 되더라. 이렇게 하나 나오지. 자, A 값이 9가 되니까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죠? 3의 2는 얼마가 되죠? B제곱이 되죠. 그렇죠? 자, A가 9가 들어갔지. 그렇지? A가 9가 들어갔으니까 B제곱은 27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B는 3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C 값은 얼마가 되죠? B가 3루트 3이니까 C 값은 루트 3이 돼요.
알겠지? 그럼 a제곱은 얼마죠? 81이고요. b제곱은 27이고요. c제곱은 3이 되죠. 그렇죠? 얘가 30이니까 111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6번은 안 해줘도 되니? 6번 해봐라. 나는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다 보면은 정막송에서 수업하는 거야. 다 안 친하네. 6번 해봐. 6번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2번, 3번, 5번. 예원이 풀었어? 풀고 있어. 쭉 봐볼까? 안 됐네. 그러면 그지? 안 풀었네. 너네가 질문 안 하면 나는 편하지. 빨리 하고 넘어가니까. 자, 여러분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지. 그래도 이게 기억에 남지. 자, 6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가 있는데 B, 0, C는 공차가 음수다. 이게 중요한 거죠. 등차수를 이룬다. 자, 가운데 수의 2배죠. 그렇죠? 가운데 수에다 2배 했더니 양쪽 수의 합이 되는 거지. 따라서 B 더하기 C는 0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C가 얼마가 되죠? C는 마이너스 B가 돼요. 이 C가 마이너스 B가 됐다. 자, C가 마이너스 B가 됐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를 더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2b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2b를 빼야 되겠죠. 따라서 이 a가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b를 빼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죠? 3b가 되고 여기서 2b를 빼니까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러면 공차가 뭐가 되죠? 공차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공차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여기 문자가 d가 있어요. 요 공차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는 공차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차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음수가 됐겠죠, 그렇죠? 따라서 b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됐겠지. b는 양수다. 자, b가 양수니까 자, 절대값 3b 더하기 절대값 p, 절대값 마이너스 t, 절대값 마이너스 3b. 얘가 4다. 자, 얘네는 양수죠. 얘도 양수지. 얘도 b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죠. 요거 음수죠.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얼마죠? 3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3b. 여기 4가 되더라. 자, 다 더하니까 8b가 얼마죠? 4죠. b 값이 얼마? 2분의 1이다. 자, b 값이 2분의 1이니까 요 b 값 2분의 1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겠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얼마? 2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숫자를 뭐 집어넣는 방법도 좋겠지만 이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자,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합은 여러분 이거 다 외워야 되지.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열은 외운 놈이 제일 잘하는 거지. 자, 우리가 합이라고 하면 뭐죠? SN이라고 하지. SN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A1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죠. A1부터 N번째 항까지 차례대로 더하는 걸 SN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그렇죠? 여기. 자, A1부터 요 앞에까지. 요 앞에가 누구죠? AN-1이 있었겠죠. 자, 여기까지 더한 거는 뭐라고 그래요?
Sn-1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면 얘가 남죠. 그래서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통째로 딱 가려버리고 A1만 남기면 S1이 A1이 돼버리죠. 그렇죠? S1이 A1이 돼버리죠. 첫 번째 항은 합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공식,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이 많이 쓸 것 같지만 대수에서는 이게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게 많이 쓰이죠. 그렇죠? 2분의 n, 이거는 항의 개수죠. 첫째 항,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죠. 마지막 항. 이 마지막 항을 우리는 an이라고 하지. 근데 요 an이 뭐죠? 식이 a 더하기 n-1이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니까 얘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2분의 n바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걸 꼭 외워주셔라. 자, 다음에 수열역과 일반항의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거 외워두셔야지 응용 심화 문제 풀 때 빨리 풀리죠. 자, 요거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2차식이 주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하고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자, 등차수열인데 특징이 어디 있냐면 요 마지막 상수항이 있습니다. 요 상수항 값이 0이면 어디서부터 등차수열이다?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존재를 하면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적어놓으세요. 여기 n제곱 합의 계수 a 있죠, 그렇죠? 요 a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다? 공차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옆에다가 하나 더 적습니다. 자, 일반항이 뭐죠? a 더하기 n-1이잖아요. 자, 요거를 정리하면 AN은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PN 더하기 Q 이렇게 되죠. PN 더하기 Q. 자, 근데 요거를 다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DN 더하기 A-T. 그래서 요 공차가 누구랑 같죠? 1차항의 개수랑 같죠. 따라서 P는 D가 공차지.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 빨리 풀려요. 식을 보자마자 공차를 바로 찾을 수 있고, 식을 보자마자 아 이거 첫째 항이다 뭐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적으시고요. 아마 다 배웠던 내용일 거야. 네, 까먹었을 거니까 요거는 꼭 외워놔 이제 추가적으로. 자, 밑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좀 쉬운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풀어보고요. 내가 좀 중간에 문제를 좀 같이 봐줄게. 자, 어디를 보는 게 좋겠냐? 그래, 내가 9번, 10번을 봐주도록 할게요. 네, 자, 9번하고 12번 같이 보도록 하죠. 위에는 공식 여러분 까먹었을 거니까 한번 적용해보고. 자, 여기 보죠. 등차수열인데 A1부터 A5까지 더하는 거죠. A1부터 A5까지 더하는 게 20이다. 자, 여기는 6부터 10까지죠. 6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는 120이다. 자, 그때 1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더하는 건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자, 갑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항이 뭐죠? A 더하기 n-1d죠. 이 문제는 A도 모르고 D도 몰라요. 그러니까 첫째 항과 끝항을 값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로 써야 돼요. 자, 첫 번째 요거 봐보도록 하죠. 자, 얘는 얼마가 되죠? 합이 이렇게 되죠. 자, 2분의 n A 더하기 얼마죠? 우리 그 공식대로 쓰자면 이렇게 되겠지.
2a 더하기 얼마죠? 4b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너무 중괄호는 좀 그렇네. 2a 더하기 4b. 자, 요게 a 더하기 4b니까 첫 항과 끝항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요 놈이 20이다. 자, 약분해주니까 n괄호 a 더하기 얼마죠? 2b는 2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6항부터 10항까지죠, 그쵸? 자,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쓰면 돼요. 하고는 아, 쏘리, 요거 미안하다. 요거 항 몇 개냐? 5개죠. 항 5개를 선생님이 써버렸네.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a 더하기 2b는 8이 되겠죠, 그쵸? 요렇게 약분하면 되겠지? 5, 4, 20. 아이고. 미안. 4. 자, 그 다음 여기도 항이 5개죠? 자, 요게 얼마죠? a 더하기 5d죠. 얘는 a 더하기 9d죠. 자, 둘이 더하니까 2a 더하기 14d가 되죠. 요 놈이 얼마다? 120이다. 그러면 또 약분해요. 이렇게 약분하니까 24지. 자,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a 더하기 7b가 얼마죠? 2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랑 얘랑 서로 뭐 해버려요? 얘랑 연립을 해주니까 빼면 되겠죠. 빼면 마이너스 5d는 얼마죠? 마이너스 20. 따라서 d 값이 얼마죠? 4. 자, d 값이 4니까 a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일반항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4죠. 따라서 4n 빼기 8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뭐예요? 11번째 항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11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죠? 36이 되겠죠, 그쵸? 여기다 15 대입하면 60 빼기 8이니까 52가 됐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 저 합은 얼마가 되죠? 2분의 항의 개수 5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린다. 5 곱하기 88. 약분하니까 220. 자, 그래서 생각외로 2분의 n은 바로 a 더하기 n이라는 공식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거 잘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쪽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었을 때 SN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여기 1이 있죠. 자, 1이 있기 때문에 얘는 몇 번째 항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자, 그 다음 요게 몇 번째 항이죠? 홀수 번째 항이죠. 그렇죠? 홀수 번째 항인데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계산하라. 자,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A1, A3, A5 그죠?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맞니?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죠? 10항까지 10번 1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A19가 되겠죠.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 거야. 맞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좀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자, 빨리 구하는 방법, 요게 3이죠. 자, 3은 뭐가 된다? 공차의 절반이다. 따라서 공차는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공차가 6인 6인데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그런다는 거지. 자, A1은 누구랑 같죠? S1이랑 같죠? 3 빼기 4 더하기 1. 그래서 얼마? 0이 되고. 그럼 선생님 A2는 어떻게 구하나요? S2 빼기 S1으로 구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귀찮죠?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니까 식을 찾는 게 더 빨라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세 번째,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SN 3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여기서 sn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럼
3가로 n-1 되고 마이너스 4가로 n-1 플러스 1이다. 그럼 이건 3n제곱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10n 3 더하기 4 더하기 1하니까 8 되겠죠. 그쵸? 자 이걸 뭐 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빼버리자. 빼버리면 an이 되겠죠. 3n제곱 사라지고 이렇게 빼면 6n이 되고 빼니까 빼기 7이 돼요. 자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성립된다? 두 번째부터 성립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죠? 0이 나오지가 않죠. 맞니? 여기서 지금 여러분 A1 구하면 6 빼기 7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그지? 얘는 두 번째부터 성립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얘를 계산해 주니까 A1은 얼마죠? 0이에요. A3은 이제 여기다 대입해요. 3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18이죠. 11. 자, 5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30에서 7 빼면 얼마? 2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니?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그 다음 19죠. 여기다가 19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114지, 그치? 거기서 7을 빼니까 107. 됐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의 합은 얼마가 되죠? 2분의 어찌됐든 얘도 등차수열이에요. 얼마씩 더해져가는 거죠? 12씩 더해져가는 등차수열이지, 그치? 자, 그래서 합이 몇 개다? 9개죠. 왜 9개죠? 얘는 제외시켰잖아, 맞니? 자, 그래서 9 바로 11 더하기 107. 네. 자, 2분의 9 곱하기 118. 9 곱하기 54. 29 아니에요? 59인가? 59네. 아이고. 자, 그러면 9 곱하기 10을 45 하니까 53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가 그리고 별표해도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얘는 첫 장부터가 아니라 둘 장부터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항상 처음부터 첫 장부터 등차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위에 네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위에 네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질문 받아보세요. 이 정도 시간 줬으면 충분히 준 것 같아요. 자, 7, 8, 10, 11에서 질문 없어요? 10? 응? 10번? 10번? 자, 10번 봐보도록 하죠. 첫 장부터 n화까지 합 SN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2차식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풀어야 되는데 여기 S6이 34라는 거야. 그러면 SN이 Pn 더하기 2의 n제곱이었을 때 자, Sn-1은 뭐냐? P 바로 n-1 플러스 2의 n-1제곱이다. 자, 그럼 얘가 얼마? Pn 빼기 P 더하기 2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대로 빼줍니다. 빼주니까 an이 되고 pn은 사라지죠. 그럼 이건 플러스 p가 되고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얼마?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지. 따라서 p 더하기 2의 n-1제곱이 된다.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A1, A2, A3, A4를 곱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니? 여기 A6이 34라는 게 있네. A6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P 더하기 2의 5제곱 이게 34다. 그럼 P 더하기 32가 34니까 P 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자, 여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세 번째 A1, A2, A3, A4. 자, A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얼마죠? 2 더하기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는 2 더하기 2, 3은 2 더하기
4는 2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3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1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게 70이니까 720. 이렇게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4, 4 대입하면 24, Tn 더하기 2n 되고 Tn 빼기 1 빼니까 사라지고 T 더하기 됐고 6대입하니까 5, 30 T는 2 1 대입하면 3 2 4 이게 자 봅시다. 첫째 항이 얘가 아니네. 첫째 항이 얘가 아니네요. 자 여기서 구한 첫째 항은 2 더하기 1 하니까 3이 돼. 근데 여기 p 값이 2야. 그러면 여기서 구한 S1은 2 더하기 2 해서 4가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AN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항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한다? 2 더하기가 이제 두고 S1을 대입해야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되는 줄 알았더니 빼보니까 다르네요. 그래서 S1 대신 누구? 4를 대입하면 되겠지? 따라서 960 이렇게 해서 2번. 자, 또 8번. 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인데 A1은 16이고 A10은 마이너스 11이지? 자, A1은 16, A10은 A 더하기 9D죠? A 더하기 9D, 여기 마이너스 11. 자, 9D는 마이너스 27, D 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두 번째, AN은 16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3n 더하기 1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다 대입해야 됩니다. 자, 3번. 자, 1부터 대입하면 얼마? 16. 자, 30 빠지죠? 3 빠지니까 13, 10, 7, 4, 1.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야. 여기다 이제 얼마 대입하죠? 7을 대입하니까 6을 대입하면 18이니까 여기 나와. 여기다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1에다가 19 하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은 마이너스 5 절대값.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마이너스 7 절대값. 절대값 있으니까 그냥 써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16 더하기 13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1, 2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0. 그래서 요렇게 등차수를 이루고요. 요렇게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여기는 항이 6개죠. 그렇죠? 첫째 항 16, 끝항 1 플러스 여기는 그냥 바로 계산되죠. 그렇죠? 24 갖다 약분해주면 여기는 3. 자, 17에다가 3 하면 얼마가 되죠? 51. 51에다가 24 하면 70. 17 곱하기 3. 쌤을 잘못하고 있나? 2분의 6, 16 더하기 1.
여기 계산 잘못된 거구나. 아이고. 30 빼는데 여기 잘못 썼다는 얘기하면 30 빠지는 되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11. 어떻게 잘못 썼나? 그래서 여기 얼마죠? 8. 여기 11. 그래서 이것만 좀 바꿔 쓸게요. 여기 계산은 얼마죠? 10, 16, 여기 27. 그래서 여기 27, 서로 78. 3번. 26이구나. 쌤 바보네. 77. 이렇게. 자, 다음 질문. 아무튼 어려운 건 아니지. 쌤 배워서 그냥 잘하면 돼요. 또? 이거는 안 해도 되나요? 이건 넘겨도 되나요? 11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공기수열. 생각보다 어려운다. 그지? 공기수열. 자, 공식은 별로 어렵지 않지? 푸는 게 어렵지.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뭐가 같다? 비율이 같은 거죠. 그 같은 비율을 공비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공비를 보통 일반적으로 R이라고 쓰긴 하지. 그 다음에 자 일반항 공식 이거 외워야 되죠? AR의 n-1제곱 맞나요? 꼭 외우셔야 되고 자 이거는 관계식이죠? n번째 항이 다음 항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라? R을 곱해라. 그러면 등비수열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비중항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등비중항은 R씩 곱하다 보니까 가운데 항이 양쪽 항에 곱이 되더라. 그래서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양쪽 항에 곱이 되는 거죠. 이걸 나중에 여러분 뭐라고 배우죠? 기하평균이라고 배우지. 그래서 여러분 산술기하 공통 수학표에 나오는 산술기하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네. 됐니?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죠?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야. 요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이게 등차 중항이죠. 이게 등비 중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단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 밑에 문제를 풀어줄 테니 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죠, 그렇죠? 요놈의 공비가 2분의 1이다라고 했어요. 자, 가봅시다.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2a1 2a2, 2a3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근데 얼마씩 곱한 거다? 2분의 1씩 곱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2a1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더니 2a2가 되더라. 자, 2 약분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a2는 a1에다 얼마만 곱하면 돼요? 2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할 필요 없이 그냥 a끼리도 그냥 2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해 볼 텐데 자, a10이라는 건 ar의 9제곱이죠. a5라는 건 ar의 4제곱이죠. 약분하니까 r의 5제곱이 되죠. r이 얼마? 2분의 1의 5제곱이 되죠. 따라서 3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냥 편리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요거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랬죠. 등비수열이니까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양쪽 수의 곱이 되는 거죠. 루트 로그 2 a의 a 제곱을 제곱했더니 2a랑 3의 곱이더라. 자, 루트 제곱하니까 여기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만 남는데 누가 빠져나가요? 요 a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야. 따라서 a 로그 2의 a가 되는 거죠. 요게 6a가 되는 거지. 6a. 자, 이제 누가 사라지죠? a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a는 얼마다? 2의 6제곱. 따라서 얼마가 되죠? 64. 이렇게 되더라. 자, 위에 네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연습 삼아서 해봐. 그래야지 집에 가서 숙제를 하지. 기억이 좀 나면서.
자, 여기 14번 보니까 모든 항이 암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요 합은 14고 요렇게 된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반항을 여기다가 딱 적어놓고 대입만 하면 되겠지. 자, 요거 첫 번째 적어보도록 하죠. AR 제곱, AR 5제곱. 이게 14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두 번째 얘는 로그 2에 A2분의 A4가 되겠죠. 빼니까 나눴겠지. 그 다음에 요거 얘가 뭐예요? 로그 2에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더했으니까 곱해야 되는 거죠. 2A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냐 그랬을 때 AR 4제곱이 AR의 세제곱이고요. A2는 AR이죠. 그 다음에 요게 얼마가 돼요? 2AR의 4제곱이죠. 그래서 선생님 약분하면 R제곱. 자,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하면 되겠죠. R제곱 R제곱 약분하니까 1이고 얘는 2AR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R제곱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놈이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죠? R 세제곱이 되죠. 그렇죠? 2분의 1 R 세제곱. 여기다가 R 세제곱 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요 놈이 14가 되잖아. 그럼 1 더하기 R 세제곱은 28이 되니까 R 세제곱은 27. 따라서 R은 3이 된다. 자, R이 3이니까 요 R값 3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은 A 곱하기 9가 된다. 따라서 A는 얼마? 18분의 1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18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A4는 얼마가 되죠? 18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A5는 18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18분의 27 요거 18분의 81 18분의 108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죠? 얘는 6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답이 3번. 자, 또 질문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뒤로 넘어가서 등비수열의 합을 보도록 할게. 근데 아마 시간이 뭐야? 쉬는 시간이 올 것 같아. 너네 2시에 딱 시간 하거든. 자, 등비수열의 합 보도록 하죠. 공식은 뭐 다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지. 1-R분의 A 바로 1-R의 n제곱. 분모랑 분자가 생김새가 똑같은데 요것만 좀 다르지. 요것만 여러분이 좀 외워주시면 되고, 이 분모 분자에다 음수를 곱하면 이렇게 R하고 1이 자리를 바꾸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 거니까. 자, 요거는 뭐 볼 필요 없고. 자, 요거 똑같이 등비수열에선 이걸 외워주셔야 돼. SN이 AR의 n제곱 플러스 B죠, 그쵸? 자, 근데 특징이 있지, 그치? 자, A하고 B 합이 0이면 된다.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고, A와 B 합이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게 좀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꿔도 돼요. A 괄호 R의 n-1제곱. 얘는 이 꼴이야. 이 꼴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야. 이 꼴이 나오면 첫째 항부터다. 이게 더 외우기 편할 거야. 이렇게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다. 자, 다음. 자, 등비수열의 합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매번 얼마씩 증가한다라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R%씩 매번 증가한다. 자, 그게 A 바로 1 더하기 R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셔야 돼.
요 밑에 있는 건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거는 안 외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외워놓으세요. A 가로 1 더하기 R의 n제곱이다. 매년 일정한 비율 R%로 증가하는 형태가 얘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은 등비수의 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아마 요 뭐냐 원리합계가 좀 어려운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봐보도록 할까요? 아마 요게 조금 더 쉬운 거. 자, 요거를 선생님이랑 봐보도록 하죠. 20번. 자, 20번 보도록 하죠.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자, 1항부터 10항까지 쭉 더한 게 20이죠. 그쵸? 그 다음 얘는 더한 게 아니라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요거를 반복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30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계산하기 편하겠느냐라는 거야. 자, 보니까 얘네 둘을 뭐 해버리면 되죠? 더해버리면 뭐가 되죠? 2 A1, A3, A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9 요 놈이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래서 요 합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짓거리를 왜 하냐? 우리가 더하는 거는 공식이 가능한데 더했다 뺐다 하는 거는 공식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이렇게 적용하면 되지. R-1분의 R-1분의 A 가로 R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죠. 이런 놈이 20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되죠? 얘는 R 제곱 마이너스 2죠. 왜냐면 첫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는 R 제곱을 곱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R의 제곱인데 요게 총 몇 개죠? 항이 5개죠. 그래서 10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R 제곱에 5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런 놈이 마이너스 5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공식을 두 개 얻어낸 거야. R-1분의 A 가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20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가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 자, 이 두 식을 서로 뭐 해버리자? 나눠버리자라는 거야. 자, 나눠버리니까 약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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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돼서 뭐가 남죠? 요게 남죠. 얘는 1이고요. 얘는 R 더하기 1분의 1이죠. 합쳤으니까. 그 다음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지. 따라서 R 더하기 마이너스 4다. 따라서 R이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 값이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자, 그러면 A4분의 A3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A3은 AR의 제곱이고 A4는 AR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R분의 1이다. 자, R분의 1이니까 이놈의 역수값 얼마가 되죠? 2번. 이렇게 되겠지. 오히려 1번하고, 아니 19번하고 21번이 좀 풀만할 거야. 자, 다음에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얘는 두 문제를 선생님이 봐줄게요. 여러분들 22번하고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하고 24번. 자, 22번 보니까 어느 하천에 설치된 오염제거망은 매일 오염물질을 걸러내는데 걸러낸 오염물질의 양은 바로 전날보다 10%씩 줄어듭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10일 동안 오염제거망으로 걸러낸 오염물질의 양의 합이 첫날 걸러낸 오염물질의 양의 K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첫날 걸러낸 게 얼마죠? 자, 10% 줄어들어요. 그럼 0.9A가 될 거야. 맞니? 맞죠? 처음 양이 A라고 놓는다면 0.9A가 될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0.9A에다가 다시 0.9를 곱한 게 줄어들고 난 후의 양이죠. 맞니? 그치? 원래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겠지. 자,
A 가로 1 빼기 0.1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맞니? 근데 매번 뭐를 곱하면 되죠? 10%씩 줄어들고 난 나머지 0.9를 이렇게 계속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0.9의 제곱 A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짓거리를 몇 번 한다고요? 10일 동안 한다고 그렇죠? 10일 동안 하니까 이렇게 계산될 거야 이제 0.9A 더하기 0.9 제곱 A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0.9의 10제곱 A 맞네? 이거를 다 더하라 그랬죠? 합이 첫날 걸러낸 양 얼마죠? 0.9A의 몇 배가 K배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그치? 합이니까 1-R분의 첫째 합 바로 0.9의 몇 제곱이죠? 10제곱이죠? 마이너스 요게 0.9A 곱하기 K다. 자, 그러면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쵸? 자, 0.9의 10제곱이 0.3이죠. 0.1분의 0.3 빼기 1이지, 그치? 에이? 이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미안. 선생님, 이걸 밑에를 반대로 써버렸다. R-니까 0.9 빼기 1인데 1-R로 써버렸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여기 K죠? 따라서 마이너스 0.1분의 마이너스 0.1은 7이죠. 그래서 답은 K는 7. 자, 이런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게 밑에 원리합계죠. 원리합계인데 선생님 이 원리합계는 다 풀어줄까? 다 풀어줄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그냥 다 풀어줄게. 다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옆에 이제 여기 등비별 한만 두 개 풀어봐. 자, 23번 가보도록 하죠. 이게 다 달라서 그래. 내용이 달라서. 자, 원금 130만 원을 연이율 5%의 공리로 10년 동안 예금한다. 자, 원금 130만 원을 연이율 5%로. 그럼 R은 얼마가 되죠? 0.0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10년 동안 예금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원리합계와 원금 A만 원을 연이율 10%로 R이 0.1인 거죠. 자, 10년 동안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을 이렇게 예금한 거죠. 그렇죠? 자, 130만 원이 있는 건데 매년 130만 원씩 돈을 넣는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돈을 넣겠죠. 어, 1년, 2년, 10년. 자, 10년 동안 예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130만 원을 넣어요. 그렇죠? 1년에. 그럼 2년 때도 130만 원을 넣어요. 이렇게 쭉 돈을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10년 때도 130만 원을 넣어요. 돈을. 자, 예금을 했을 때 원리합계죠. 10년 동안 예금했을 때. 아, 아니구나. 그냥 130만 원 넣어놓고 그냥 쭉 놔둔 거구나. 미안하다. 자, 그냥 얘는 130만 원 넣어놓고 10년 동안 꼭 놔둔 거예요. 그럼 13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0.05 매년씩 한 게 아니구나. 그냥 넣어놓고 10년 동안 가만히 놔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죠. 자, 얘랑 A만 원을 1 더하기 0.1% 자, 0.1 10%의 공리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넣은 거죠. 이게 같다 이 말이야. 그럼 130 곱하기 1.05의 10제곱이
1.6이죠. a 곱하기 1.1의 10제곱이 얼마죠? 2.6이죠. 그렇죠? 자,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자, 약분하니까 13. 13으로 약분하면 되겠네. 아니, 통째로 약분하면 되겠네. 얘가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따라서 82A다. 자, 80만 원 집어넣으면 됩니다. 연이율 2%가 어마어마한 거지. 선생님. 근데 1.6이면 8 아니에요? 아니, 이거 뒤로 항상 없애서 이거. 아, 한 칸씩 없애버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가보도록 하죠. 원리학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별도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안 하면은 이거는 풀기가 좀 어려워요. 형태가 많이 정해져 있어. 자, 보죠. 2026년 초부터 2045년 초까지 매년 초에, 이 말 엄청 중요하죠.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언제 2045년의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2,340만 원이 되도록 합니다. 자, 연이율은 4%, R 값이 0.04가 됐겠죠. 자, 공리로 계산할 때 매년 초에 얼마씩 적립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갑니다. 돈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2026년 초, 2027년 초, 2028년 초,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2045년 초까지 돈을 냅니다. 그리고 언제 돈을 찾아요? 2025년 말에 돈을 찾아요. 자, 근데 매년 얼마씩 돈을 내는지 모르니까 A1씩 돈을 냅니다. 맨날 이렇게 돈을 낼 거예요. 자, 마지막에 돈 내는 게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이 A1은 몇 년이 지난 거죠? 이 45년 초에서 45년 말까지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로 1 더하기 0.0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맨 앞에 있는 걸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얼마의 기간이 지나는 거죠? 기간 잘 세야 됩니다. 자, 26에서 27로 갈 때 1년, 그 다음에 2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니? 그럼 결국에 여기서 이걸 빼면 총 몇 년이 여기까지 지난 거죠? 45에서 26을 빼면은 19년이 지난 거예요. 19년이 지났는데 여기 추가로 1년 더 지나야 돼요. 그렇죠? 맞지? 여기도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A가로 1 더하기 0.04의 20제곱이 된다. 이거. 그럼 나머지 이 돈도 어떻게 되죠? 이렇게 와서 A가로 1 더하기 0.04의 19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것들을 뭐해라? 다 더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얼마죠? 1.04A가 되고 1.04 제곱 1.04A가 되고 이렇게 쭉 더해서 1.04의 19제곱 A가 되고 1.04의 20제곱 A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얼마가 된다? 2,34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R-1이니까 1.04 빼기 1분의 첫째 항 1.04A 곱하기 1.04의 몇 제곱? 20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항이 총 10개지, 20개지.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볼까요? 자, 0.04분의 1.04A 바로 얘가 얼마죠? 2.2죠, 그렇죠? 2.2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되죠?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2.2라고. 자, 그럼 이제 약분해 주면 되겠죠?
자, 약분해주니까 D로 분판해서 약분하면 3이다. 그러면 3.42A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얼마가 된다? 2, 3, 4, 0이 선생님 된다. 3.12 아니에요? 아, 3.12고 3.12A. 자, 그럼 위로 D로 두 칸 하면 D로 두 칸 넘어가면 될 거고요. 자, 약분하면 되는데 이게 뭘로 한 방에 끝나냐? 안 끝나네 이게. 딱 눈에 안 보이네. 2, 3, 4, 0, 0, 0, 3, 1, 2, 7로 하면 얼마죠? 7, 1, 8, 4 이렇게 했네. 그러면 1 얼마지? 3, 5, 6, 0 5가 되네, 그치? 따라서 75만 원이 된다. A는 75, 그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나머지 19번하고 21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거 잘 적어 놓으시고 적어놔야지 집에 가서 저기 뭐 원리학계 문제가 몇 문제 있을 거야. 행동 문제. 이런 걸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